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익산시 을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김한광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일이 딱 엿새 남았습니다. 전주 MBC에서 생중계하는 후보자 토론회도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토론회도 전주 MBC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고 방송이 끝난 뒤에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기준에 따라 세 분이 함께했습니다. 좌석은 사전에 추첨으로 결정했는데요. 저와 가까운 왼쪽 후보부터 소개합니다. 기호 3번 민생당 조배숙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호 6번 정의당 권태홍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권태홍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병도입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 방식을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공약 발표와 공통 질문, 주도권 토론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모든 질문과 답변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후보들께서는 정면에 있는 모니터를 보시면서 정해진 시간 안에 답변하면 됩니다. 토론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도록 상호 비방이나 인신 공격은 삼가주길 당부합니다. 그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익산시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합니다. 먼저 후보자들이 직접 출마 이유를 밝히는 기조연설입니다. 시간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조배숙 후보자부터 시작합니다.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전북 도민 여러분, 기호 3번 조배숙 인사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나 용기를 잃지 마시고 함께하면 우리 이겨낼 수 있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싸우지 말라고 제3당에 힘을 실어주셨는데 저희들끼리 분열하고 이런 모습에 많이 화가 나신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조배숙을 미워하시는 것은 아닌 것을 알기에 이 상황과 질책이 더욱 가슴 아픕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2년 뒤에 대선에서는 민주개혁 세력의 승리 또 호남의 재집권을 위해서 더 크게 연대하고 통합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단 없는 또 익산 발전이 필요합니다. 중진 의원이 필요합니다. 저 조배숙은 오직 익산 일편단심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저에겐 익산이 전부입니다. 다시 한번 익산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저 조배숙은 오직 익산뿐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제가 할 일이 많이 남았습니다. 완성시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태홍 후보입니다. 사랑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장전마을 해결사, 익산 살릴 경제 전문가, 기호 6번 권태홍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바꿔달라고 절박하게 얘기하십니다. 오늘이 너무 힘들고 내일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익산은 인구 유출 최고의 도시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습니까? 기성 정치인들은 표를 달라고 하기 전에 반성부터 해야 합니다. 장전마을 집단 암발병 사태, 낭산 폐석산 불법 폐기물 오염 사태, 우량기업 넥솔론의 파산 사태 앞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셨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벼랑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익산의 경제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파산 지경입니다. 이제 익산 시민들에게 기적이 필요한 때입니다. 누가 서민을 위해서 서민들과 함께 일을 해왔습니까? 이제 오직 서민을 위해서 일할 사람만 보고 선출해 주십시오. 익산 경제의 기적, 익산의 선거혁명으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제가 꼭 해내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병도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한병도입니다. 요즘 마음이 무거우시죠? 저도 저녁이 되면 코로나 확진 환자가 몇 명인지 그것을 들여다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만나는 분마다 장사가 안 된다고 하소연하십니다. 제가 어제 새벽 버스 회사에 가보니까 버스 회사도 손님이 확 줄었다고 힘들어 하십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할 것입니다. 임관식이 끝나자마자 대구로 달려가는 간호장교들, 병원 문을 닫고 대구로 가는 의사들, 자발적으로 격리 문제에 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우리 국민들, 문재인 정부는 국민과 함께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로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의 많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을 배우려 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익산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산적한 우리 익산의 현안도 우리가 함께한다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 한병도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뛰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기조연설 고맙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토론인데요. 첫 번째 공통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예, 잘 들어주십시오. 올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전북 지역에서는 2,632명이 다른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156명, 지역별로는 익산시가 981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인구 감소는 정치와 경제, 행정에까지 영향을 주고 지역 발전 낙후의 원인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익산시의 인구 감소와 청년 인구 유출을 막을 방안 어떻게 고민하고 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시간은 1분이고요. 권태홍 후보자부터 시작합니다. 예, 익산의 인구 감소는 청년들의 사회적 유출이 제일 큰 요인입니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결국 일자리의 문제입니다. 저는 넥솔론에 주목했습니다. 1,000명의 청년들이 근무하던 넥솔론이 정치권의 무능 앞에 그냥 무너졌습니다. 저는 넥솔론을 회생시켜서 1,000여 명의 청년들과 그 가족들이 다시 일자리로 얻고 익산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반드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농식품 청년 창업센터입니다. 도농 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연구 상품화해서 식품과 의약품, 화장품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을 청년과 농민들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청년 기초자산제입니다. 20세 청년들에게 3천만 원씩 지급하겠습니다. 취업과 창업을 지역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병도 후보입니다. 예, 우리 익산은 매년 거의 한 개의 면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익산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은 국가 위기 지역처럼 인구 유출 위기 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을 시급히 마련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 저는 공공기관 유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렵지만은 희망의 불씨를 씌우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조만간에 추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당 대표께서는 총선이 끝나면 바로 공공기관 시즌2를 시작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집값이 비싸서 많이들 나가십니다. 주택가격 안정이 필요합니다. 익산시뿐만 아니고 분양가, 시민위원회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마지막으로 조배숙 후보입니다. 네, 인구 유출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자리, 교육, 환경, 주거 문제인데 그중에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청년 인구가 많이 유출하고 있는데 청년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우리에게는 그 국가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익산형 청년벤처 실리콘밸리를 만들어서 혁신 창업을 하는 이 청년
그 창업자들에게 지원을 해서 일자리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가식품 클러스터 1단계가 어느 정도 성과를 냈고 2단계 사업을 추진해서 국내의 식품 대기업 또 양질의 그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인재를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경강 국가정원 등 관광 산업을 일으켜서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제시해 주신 후보자들의 공약을 검증해 보겠습니다. 먼저 각 후보자의 주요 공약부터 다시 들어보겠는데요. 매니페스토 5대 원칙이죠. 이유와 목표, 방법, 재원, 소요 기간에 맞게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 30초고요. 이번에는 한병도 후보부터 시작합니다. 예, 저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공약은 역시 공공기관 유치입니다.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국토연구원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은 1단계 153개 기관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것이 마무리되면 저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엊그저께 민주당 당대표도 총선 이후에 바로 시즌2를 시작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지역에 뺏기지 않고 주요한 규모가 큰 공공기관을 익산으로 반드시 유치해서 우리의 희망의 불씨를 살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식품 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확장입니다. 작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북을 방문하셔서 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1단계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2단계가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세계 문화유산 도시 우리 익산의 문화관광 산업의 활성화입니다. 미륵사지에 명절에 10만 명이 다녀갔지만 모두 떠났습니다. 체류형, 거점형을 만들어서 이제 머물 수 있는 익산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배숙 후보입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익산 시민들의 관심사는 일자리입니다. 일자리와 관련된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일자리를 지키고 더 좋게 만들고 미래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로 현재의 일자리를 관광산업과 벤처 육성으로 미래의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겠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유치했고 1단계를 지금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 성과를 거둔 만큼 제2단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식품 대기업을 유치해서 익산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것이고 지역 인재를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배후도시 조성과 여러 가지 지원을 제도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넥솔론 사태나 군산 위기에서 이 글로벌 산업 생태계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면은 일자리를 지키고 만들기가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20년, 30년을 내다보는 새로운 분야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천만 익산 관광시대 개막을 통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경강 국가정원과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그리고 익산만의 관광 랜드마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익산의 청년 벤처 실리콘밸리 조성으로 혁신 창업 붐을 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태홍 후보입니다. 예, 익산의 환경 문제와 일자리 문제, 문화관광 산업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풀어내야 합니다. 먼저 환경 문제입니다. 장전법과 낭산마을법 만들어서 제가 꼭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산동, 영등동, 부성동, 어양동, 팔봉동 악취 문제 너무 정말 어렵습니다. 제2일 국가산단과 제2 국가산단에 대해서 첨단 친환경 산업단지로 국가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악취와 초미세먼지 제가 꼭 해결하겠습니다. 일자리 문제입니다. 넥솔론 꼭 회생시킵니다. 식품산업 제대로 성장시키겠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대부분 50인 이하의 중소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고 인프라 구축을 제대로 해야 앞으로 2단계 사업도 의미가 있습니다. 또 강력한 R&D 지원 사업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너무 약하다. 이러한 여러 요청들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익산형 그린 뉴딜 경제 전략입니다.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수소차의 생태계를 전북과 익산에 제대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동차 관련한 이런 산업들의 안정을 확실하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문화관광 사업입니다. 미륵사지 완전 복원하겠습니다. 왕궁리 유적 세계 다문화 테마파크하고 춘포역과 익산역에 세계 기차 테마파크를 조성해서 연관시켜서 문화관광 벨트로 정리해 주시기 만들겠습니다. 바랍니다. 예. 대표 공약들을 좀 욕심껏 나열해 주셨는데요. 예. 이번에는 개별 질문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배숙 후보자에게 묻겠습니다. 후보께서는 만경강의 국가정원을 조성해서 익산의 관광 산업을 이끌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전남 순천만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는 이미 국가정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뒤늦게 뛰어들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이들 지역과 차별화하면서 또 관광 산업으로 경쟁력까지 갖추겠다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네. 시간은 1분입니다. 네, 우선 저는 관광객이 오기 좋게 이 KTX 익산역이 있습니다. 순천과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도 옆에 KTX가 있긴 하지만 수도권에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수도권하고 가깝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인근의 그 관광 인프라입니다. 순천과 울산은 제가 알기로는 그 옆에 인근에 이렇게 매력적인 그 관광 인프라가 없지만 우리 익산은 지금 백제 역사 유적지구로서 미륵사지 왕궁터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큰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또 만경강의 원래 이름이 대동여지도의 사수입니다. 사수는 중국에도 있는 지명인데요. 중국의 공자와 그리고 한고조 유방이 태어난 곳으로서 우리 한강과 같아서 중국 사람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서 중국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권태홍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후보께서는 문을 닫은 익산 넥솔론에 반도체 산업을 유치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익산에 문 닫은 기업들이 한둘이 아닌데 왜 꼭 그 공장이어야 하는지 또 가능할까라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유치할 구체적인 방안과 실질적인 지역 경제 효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요? 역시 답변 바랍니다. 1분입니다. 예, 무능한 정치 때문에 1000명의 청년이 일하던 넥솔론이 파산했습니다. 넥솔론을 회생시킨다는 것은 현재 넥솔론과 매우 시설이 유사한 이 반도체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재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회생시키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넥솔론에서 일하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충분히 일을 해서 이 반도체 생성 공장에 즉각 투입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60%의 대일본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입 대체 산업으로서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이게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태양광 웨이퍼에 비해서 가격 100배, 임금 2배입니다. 다섯 번째로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대일본 부품 소재 자립화를 하겠다라는 국가 정책 방향에 들어맞고 충분히 경제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와 함께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제 한병도 후보자 개별 질문입니다. 후보께서는 2단계 공공기관 이전 사업으로 지역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도내에서도 이미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그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또 2단계 공공기관 유치 경쟁에서 익산만이 가진 장점이 있다고 보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웃 전주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들어오면서 주변에 또 많은 공공기관들이 들어오고 저는 이미 생태계가 갖춰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초기에는 이전된 기관의 직원들이 이사를 않고 서울로 출퇴근했습니다. 하지만 교육 여건이 갖춰지고 문화시설들이 갖춰지면서 생태계가 구성이 되면서 이제 전주로 이사를 하는 분들이 생기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익산은 이번에 이제 2단계를 추진할 때는 반드시 익산으로 유치를 해야 되겠다. 전주는 혁신도시가 됐고 군산은 산업적 기반이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균형 발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익산의 장점은 역시 교통입니다.
현재 남북으로 장항선으로 서쪽으로 또 이후에 계획되고 있는 동서철도가 연결이 되면 우리 전국의 중심이 익산이 될 것입니다. 이 장점을 살려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순서는 후보자끼리 서로 정책을 따지면서 검증하게 하는 사회자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예, 후보마다 한 번의 질문과 답변에 각 1분씩 모두 2차례 기회를 드릴 텐데요. 단 특정 후보한테만 질문할 수는 없습니다. 진행 방식 이해하셨죠? 예, 그럼 토론이 원활치 않을 경우는 제가 직접 개입하겠습니다. 예, 순서에 따라서 권태홍 후보부터 질문 답변 시작하시죠. 예, 총선인데요. 가끔은 이게 시장 선거인지 지방의원 선거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조배숙 후보께서는 이 글로벌 산업 생태계를 이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한병도 후보가 소속된 민주당에서는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경제 문제인데요. 이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이 세계 경제에 부응하고 미리 준비하지 못하면 먼저 무너지는 건 지역입니다. 제가 두 분의 후보께 간단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혹시 영문으로 알리백이라고 돼 있는 알리백이라는 걸 혹시 이해하십니까?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네, 전 들어봤습니다. 어떤 거죠? 리뉴어블 에너지 100이라는 것은 100%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로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예, 알리백은 재생에너지 여기까지 일단 질문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네. 예, 다음에 한 번 더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을 좀 들으셔야 하는데 약간 좀 변형적인 진행 방식이거든요. 네. 1분 질문에 1분 답변을 하셔야지 규칙에 맞거든요. 예, 지금 답변 1분을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제 누구에겐가? 예. 근데 그 어떤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지 질문을 분명하지가 지금 않았어요. 예, 질문을 정리해서 그럼 1분간 답변을 듣도록 하시죠. 짧게 좀 다시 정리를 해주시죠. 그럼 두 분에게 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정확하게 두 분에게 해주세요. 같이 질문 드리고 그럼 1분 30초씩 쓰라는 이야기인가요, 답변을? 제가 1분을 더 질문을 드리고요. 예. 두 분에게 1분 알겠습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드린 것은 현재 전반적으로 자동차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산의 타타대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서 연말에 대규모 여러 가지 인력 조정 문제까지 들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봉동의 현대자동차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익산에 있는 만도기계 최근에 희망퇴직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처하지 않으면 또 산업 위기, 또 고용 위기가 또 닥쳐올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병도 후보에게도 질문을 했었고, 이 기후 위기에 대응해서 장기적으로 익산의 경제 전략, 익산의 산업 전환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관광 산업으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아까 일자리를 지켜야 된다. 익산의 제조업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 제조업을 지킬 전략, 기후 위기 시대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또 이 산업 전환에 대한 대비한 질문 마무리해 주시죠. 지역 대비 전략이 과연 어떤 것이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한 거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약간 진행 방식이 임의로 변경되긴 했지만요. 각 두 분이 1분씩 답변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병도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예, 질문이 조금 길어서 제가 좀 명쾌하게 어떤 걸 좀 해야 될지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일단 어떤 기후 환경 변화에 맞는 우리 익산의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해 나갈 것이냐라는 질문의 요지로 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익산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권태웅 후보님이 말씀하신 넥소논의 반도체 유치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낙후된 공단 이런 곳에 친환경, 정부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친환경 관련된 이런 그 기업들을 기업이 생태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자리 문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더 현실적인 건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식품 클러스터 이런 게 기업을 빨리 유치시키는 것이 우리 일자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은 조배숙 후보 답변 바랍니다. 지금 이제 기후 변화에 대비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주 좋은 의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했는데, 기후 변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산업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친환경 자동차와 관련된 그런 산업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익산에
그 두산에서 하는 퓨얼셀이라는 수소 그 연료 전지와 관련된 그 산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새로운 방향으로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있는 일자리를 지키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걸 생각해서 뭐 한쪽에서는 그런 글로벌 생태계로 산업이 무너질 수도 있지만 저는 식품 산업은 상당히 영원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유치를 했고, 그리고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각도로 이제 앞으로 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약간 좀 방식이 어려운가요?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서 한병도 후보입니다. 그 규칙대로 1분 네. 질문에 1분 네. 답변, 각 네. 후보에게 골고루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먼저 우리 그 조배숙 후보님의 중점 공약이신데요. 국가정원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과 아이디어인데 이게 과연 실현을 할 수 있는 거냐. 일단 첫 번째 고민은 시기의 고민입니다. 이게 조성하는데 4년이 걸리고 3년을 운영해서 결정을 하면 이게 지금 당장 시작을 해도 2027년에나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인구 유출 문제가 심각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통해서 1,000만 명을 이후에 관광객을 올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가능한지. 또 하나의 걱정은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1지자체 1정원입니다. 그런데 만경강은 지금 우리 완주, 그다음에 익산, 군산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지자체가 같이 만경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곳에 만경강 전체를 국가정원으로 하자는 건지 익산을 하자는 감사합니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물론 이제 우리 공약은 지금 우리가 한다고 해서 당장 2, 3년 내에 되는 것은 아니죠. 시간과 또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정도 시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은 한병도 후보님의 그 공공기관 이전도 그 결코 1, 2년 새에 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적어도 10년 이상 걸린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이 무엇이었죠? 예, 1지자체 1정원인데. 1지자체 1정원은 지금 이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만경강의 춘포지구만 해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만 지정해도 충분해서 뭐 다른 지자체까지 뭐 연결해서 할 것은 아니다. 그걸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병도 후보 두 번째 질문하시죠. 예, 우리 권태웅 후보님께 주겠습니다. 역시 우리 권태웅 후보님의 이 대표 공약이신 반도체 웨이퍼 공장 유치입니다. 제가 전 토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세계의 4개 나라가 대표적으로 반도체 웨이퍼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모든 회사들이 집적화되고 이미 유치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익산을 유치하는 게 그게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은 이런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경우에도 이미 1공장, 2공장을 평택에 집적을 해서 이쪽에 투자할 여력이 과연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런 회사들이 와서 현재 우리 렉솔론에 이걸 활용을 한다면 좋겠지만 과연 대기업들을 우리가 유치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넥솔론을 회생시킨다고 했을 때 넥솔론의 생산 제품은 가공전 반도체입니다. 현재 삼성이 생산하고 있는 건 가공 후 반도체입니다. 저희가 가공전 반도체의 60%를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 수입 대체를 빨리 하지 않으면 또 향후에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 대체를 하자는 거고요. 삼성이 현재 공장을 짓고 있는 것도 가공 후 반도체 생산 공장을 짓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전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140조의 투자와 8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넥솔론의 공장 시설, 공장 인력을 가지고 충분히 가공전 반도체, 이 소재산업 부품 자립화가 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대기업 또는 안 된다면
군산형 일자리에서 본 바와 같이 중소기업 컨소시엄을 좀 구성해서 넥솔론을 충분히 정리해 경제적으로 주십시오. 회생시킬 수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배숙 후보자 순서인데 바로 이런 방식입니다. 예, 두 차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제가 한병도 후보에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아까 이제 공공기관 이전을 이제 그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익산에 좋은 공공기관이 와야 되겠죠. 그런데 좀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을 지금 목표로 삼고 있는지, 그리고 또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용역을 기다리고 기관 선정도 용역만 기다리면 그 용역 결과가 그 익산에는 뭐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용역 그 결과가 나오면은 그대로 따를 것인지, 저는 이게 정부에서 이미 계획한 것인데 국회의원이 되려면 국회의원만의 자기 어떤 독창적인 그런 구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너무 한 지역의 대표로서 좀 안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답변하시죠. 예. 예. 저는 역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실현 가능한 게 무엇이 있을까? 기업 유치, 뭐 어떤 지역 발전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노력들 이런 게 있지만 제가 주목한 것은 실현 가능성 유무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건요, 어느 기관을 선정하는 용역이 아닙니다. 우리 153개 1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 잘 됐는지, 지역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용역 결과를 하고 있고요. 이미 정부 안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당에서는 122개 남은 기관도 지방으로 내려서 지역의 활력을 찾아야 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 대표께서는 총선이 끝나자마자 추진을 하겠다고 했고요. 그러면 이제 2단계 지방 이전에 대한 공론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이 실현 가능성 있도록 익산에 유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해 주시죠. 권태홍 후보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넥솔론 반도체 재활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저는 그 넥솔론 파산이 완전히 정치인의 무능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경제 전문가로서 그거는 조금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거에 대해서 정치인으로서 왜 정치적인 책임이 없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것은 넥솔론의 중국산 제품의 덤핑이 아주 심해서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미래의 먹거리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권태홍 후보의 이 공약은 넥솔론 회생에만 초점을 두었고, 다른 미래의 다른 어떤 먹거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더 결여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질문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미래 먹거리는 제가 아까 처음 질문 드린 바 있는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익산형 그린 뉴딜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자동차, 그리고 수소경제, 이런 내용들로 사실은 미래를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것이 넥솔론의 사례입니다. 넥솔론 같은 경우에도 현재 정부가 3020, 30년까지 재생에너지 20%를 얘기했습니다마는 태양광 관련된 부품 소재 산업이 모두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품 소재 산업을 키우지 않고서 향후에 어떻게 재생에너지 관련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냐는 이런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넥솔론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소재 생산 기업으로 다시 회생시키겠다는 겁니다. 경제성도 충분하고 국가적 정책 방향에도 맞고 현재 시설과 인력이 조금만 투자하면 다시 회생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후보들의 질문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익산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익산시 을 후보자 토론회를 보고 계십니다. 예, 이번에는 두 번째 공통질문 순서입니다.
익산시의 악취 문제는 도심과 농촌 지역 가릴 것 없이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고질적인 축산 악취의 경우 새만금 상류 지역 수질 개선 차원에서 왕궁 지역에 현업 축사를 사들여 폐업하게 하는 방식으로 강도는 물론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대책으로 생각하는지 또 축산 농가와 상생의 요구도 적지 않은데 어떤 방안이 있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후보자별 답변 시간은 1분이고요. 한병도 후보자부터 시작합니다. 예, 우리 익산의 악취에 대한 오염원이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축사의 문제, 공단의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로 생각을 하는데요. 다행히 우리 익산시에서 그 악취를 포집하는 차량을 곧 조만간에 발주를 한다고 그럽니다. 한 7억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저는 이게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대 정도나 또 필요한 만큼 더 구입을 해서 구체적으로 어디가 더 심한 악취 원인지를 찾아내서 그게 데이터가 쌓이고 그걸 토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는 과학적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러면서 이제 우리 왕궁 말씀을 하셨는데 왕궁 축사 매입이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걱정은 이제껏 농사를 축산 농가들이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스마트 농업을 하고 있는데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배숙 후보입니다. 네, 악취에는 축사 악취가 있고 산단 그 악취와 미세먼지 문제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악취 원인 중에 하나인 그 왕궁 축사 매입을 연내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산단 악취 미세먼지는 친환경 생태 산단 사업 확대로 잡겠습니다. 아울러서 악취 포집 차량인데요. 이미 익산시에서는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완성이 될 것이고요. 그러나 몇 대를 더 해서 악취 포집 차량이 악취의 그 포집을 해서 그 성분을 분석하면은 그 성분을 배출하는 기업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원인 진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소기업이 악취 저감 시설할 때 그 국비로 비용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악취 저감이 완전히 그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이전을 유도하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권태웅 후보입니다. 예, 악취 대책 얘기하기 전에 말씀드리기 전에 장전마을은 17년 동안 악취에 대해서 한 번도 성분 검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현재 그 도심 악취에 대해서 성분 검사를 법에 의무화하겠습니다. 도심 악취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공단, 그다음에 환경 기초시설, 도심 주변의 축사 문제입니다. 공단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시범 사업으로 제1산단, 2산단, 첨단 친환경 산단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기초시설입니다. 동산동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공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악취 상습 지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분 검사를 의무화하고요. 소각장 주변에 주민 비원 반경 확대를 300m에서 1km로 확대하겠습니다. 이건 법 개정이 필요하고 부송, 삼성, 팔봉동의 주민들에게 악취 보상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도심 축사 매입하겠습니다. 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그 축산 악취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들은 대부분 좀 포괄적이었습니다. 예, 이번에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입니다. 세 후보자에게 5분씩을 드리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자유로운 주제로 상대 후보에게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조배숙 후보에게 먼저 5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네. 먼저 한병도 후보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병도 후보는 23일 날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입니다. 기소된 게 사실이고 무죄를 주장하시니까 재판 준비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의정활동이나 지휘활동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재판받는 1, 2년 동안 익산에는 국회의원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기소된 상황에서 출마한 것은 저는 익산 시민에게 큰 손해인데 시민에게 좀 죄송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쭤보시는 겁니까? 네, 답변을 하셔야죠. 예. 네.
먼저 우리 뭐 의정 활동이 소홀하다고는 할 수는 없고요. 오히려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이 정치검찰의 억울한 기소 때문에 지역 현안을 2배로 더 뛰고 더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건 정치적 기소라고 저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네. 반드시 진실을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런데 저는 근데 이제 본인은 자꾸 무죄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유죄 확정할 때는 익사는 이제 보궐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법적 책임은 당연히 져야 되고 정치적 책임도 지시겠습니까? 그 조배숙 후보님은 검찰의 기소 내용을 가지고 마치 어떤 유죄 뉘앙스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유죄 뉘앙스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요. 유죄의 어떤 그런 방향으로 말씀 계속 하시는 건 맞지 않는 저는 이제 것 아닙니다. 같고요. 뭐 그건 아니고요. 예. 그러나 이제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무죄를 그렇게 주장했지만 1심에서 유죄가 됐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결국 이것은 이제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죠. 그런데 피고인 말만 듣고 재판하면 유죄 날 피고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원이 이제 증거를 기초로 해서 실체적 진실을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정무수석 당시에 낭산 폐석산 문제 보고서를 봤지만 직권남용 가능성이 있어서 직권남용 가능성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안 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건강권, 이 생명권을 지키는 행동이 직권남용이라는 그 말을 하는 이게 과연 이 말이 되는 변명인지 직권남용 가능성 때문에 낭산 폐석산 문제를 알고도 무시한 분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해가지고 이 기소가 됐단 말이에요. 낭산 폐석산 문제는 알고도 무시하고 이 울산시장 선거에는 개입하고 또 익산 시민에게 좀 죄송하지 않습니까? 먼저 제가 저번에 그 말씀드린 건 좀 부족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 우리 낭산 면민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쓸 수도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네, 된다고 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그 조배숙 후보님께서 울산 사건에 대해서 아주 혐의를 뭐 거치 그 유죄가 난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거듭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은 이제는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됐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이제, 조급하게 기소를 하고 서둘러서 하고 참고 그 네. 울산청장 같은 경우는 부르지도 않고 왜 그렇게 서둘러서 기소를 했는지 자,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밝혀질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밝혀질 있습니다. 것이고요. 저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땐 그리고 굴뚝에도 연기가 한병도 나더라고요. 후보는 출마 선언문에서 전국을 발로 뛰며 지역의 수건 사업을 청취하고 풀어온 경험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 후보가 풀었다는 이 전국 지역 수건 사업에 익산 사업이 있나요? 제가 그 예비 타당성 면제 조사는요, 광역 단위의 한 개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광역 단위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그게 사업이었습니다. 익산 수건 산업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제가 하는 그 일 자체가요, 자, 한 그렇다고 광역시에 하면 제가 한 개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좋습니다. 면제하는 사업을 한 겁니다. 갑자기 예탐. 아니, 지금 보세요. 전국을 발로 뛰면서 지역의 수건 사업을 청취하고 풀어온 경험이 있다고 주장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조배숙 후보님, 수건 사업을 우리 풀었습니까? 익산 현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청와대에서 광역 단위의 현안 사업을 이거는 좀 챙기기 제 위해서 질문에 이 대한 이야기를 한 답은 겁니다.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이쪽 저는 그래서 질문하셔야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한 후보가 익산 시민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이게 답변이 이렇게 돼가지고 예, 마무리해 권태웅 주시죠. 후보한테 예. 이 질의를 좀 못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음 주도권 토론은 다음 주도권 토론 원래 저한테 권태웅 잘안 후보입니다. 하시잖아요. 예, 그 질문 답변은 좀 준비를 골고루 해왔습니다. 해주시길 좀 당부드리고요. 시간은 역시 5분입니다. 예, 조배숙 의원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치가 진짜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정치가 혁신되고 신뢰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저는 이 정치인들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가장 약자에 대해서 좀 공감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약자에 대한 공감 능력이요. 네. 중요한 자질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다만 정치가 제대로 바뀌려면 정당이 제대로 책임 정치를 하는 중심에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당의 책임 정치 관련해서는 어떤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공약을 내세웠을 때 공약을 지키는 거랄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국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청취하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이 혁신되기 위해서는 정당이 일단 오래 가야 됩니다. 정당이 4년마다 이합집산하고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정당을 바꾸는 이런 행태가 어떻게 보면 정당 혁신, 정치 혁신에 가장 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대목에 대해서 한 말씀 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 정당 정치가 좀 여태까지 해방 이후에 출연된 정당이 15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생명력이 길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런 문제가 좀 아니고요. 본인이 사실은 이 정당 정치를 굉장히 많이 얘기하시고 중진론을 얘기하시는데 이 중진 역할론도 그동안 사실은 정당 정치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면서 오히려 어려운 지역이 차별당하는 그러한 정치가 된 것이 소위 중진 정치입니다. 정당 개혁, 정치 개혁, 그것과 관련해서 본인의 역할보다 분명한 저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한병도 후보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토론이기 때문에 솔직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치인은 최고의 자질과 정책 능력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중요한 것을 결정하고 정치인의 결정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병두 후보의 그동안의 정치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아쉬운 게 몇 가지 대목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었지만 익산갑에서 낙선하고 익산을로 출마한 그런 과정, 또 한 번 또 질문을 드렸던 내용입니다만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장전마을에 한 번도 찾아가 보지 않은 그런 이유, 그러한 마음가짐. 최근에 선거법으로 기소가 돼서 본인은 매우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속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과 익산 시민들에게 매우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솔한 고민과 사과를 들어본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무죄다 계속 이 말씀만 하고 계신데 사실 검찰의 기소에 따른 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그래도 굉장한 부담이 대통령과 시민에게도 돌아올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정의당 중앙당 공심위원장입니다. 제가 100명이 넘는 후보들을 심사하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었고 여러 후보들에 대해서는 공직 후보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에서 기소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에 한병도 후보에 대해서 제가 심사하는 입장이었다면 저는 절대로 공직 후보로서 사실은 나서기에 어렵다. 아마 이런 판단을 내렸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저 같았다면 아마 출마하지 않았을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에 대한 한병도 후보의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정치를 하면서 아쉬운 부분입니다. 저번 선거 때 갑에서 지고 을로 와서 그것이 지금도 좀 어떤 후회가 되고 가슴에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어떤 당의 공천 과정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빨리 을로 내려와서 을 지역위원장을 맡고 경선도 여기에서 했습니다. 지금 사건의 본질은 검찰에서는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게 본질입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전방위로 움직여서 울산시장에 개입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전제와 검찰의 주장 자체가 전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정리해 저는 주시죠. 끝까지 무죄를 밝힐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병도 후보 주도권 토론 5분 쓸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이제 조배숙 후보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조배숙 의원님께서는 사선의 중진론
이제 5선이 되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지켜본 국회는요, 꼭 선수 중심으로 이렇게 평가도 되고 그러지만 역시 교섭단체 중심으로 운영되는 게 사실입니다. 저번 선거 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만약 그 사선 의원이 당선이 된다면 익산의 가치를 2배로 올리겠다. 지금 환경 문제, 일자리 문제, 악취 문제, 심각한 인구 유출 문제, 익산의 가치가 2배로 올라갔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제 익산이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정활동하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국가식품 클러스터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약촌 오거리에 웨스틴 라이프 호텔 지금 또 세워져서 익산의 가치를 또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난 제가 19대 때는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국고 보조금이 4년 동안 통틀어서 한 9,800원인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대 때 국고 보조금 합계액이 1조 6천억 정도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요. 우리 조배수 후보님께서 노력을 안 하셨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어느 우리 지역구 의원이 그래도 지역 현안을 챙기고 하려고 하는 노력을 저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평가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평가절하하는 건 아니지만요. 하지만 큰 틀에서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장 심각한 인구 유출 지역이 우리가 됐는지 악취 문제는 아직도 우리 모든 시민들의 최고 큰 고민거리인데 이것은 왜 아직도 해결이 안 됐는지 큰 방향에 대한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더 큰 정치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제 우리 시민들이 비례대표를 한 번 하시고 3번을 우리 익산 시민들이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5번째 국회의원 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더 큰 정치력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제 교섭단체 말씀을 하세요. 물론 교섭단체 중심으로 또 돌고 있죠. 그러나 교섭단체 내에서도 선수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이제 질의하실 때 보니까 기존의 양당 그 거대 정당의 교섭단체가 뭐 핵심은 4선에서 이랬는데 5선이 되면은 정말 이제는 우리 시민들이 기대를 해도 되느냐 그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열심히 노력해서 뭐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뭐 이제 4선 때까지는 좀 부족했지만 5선이 되면 정말 힘을 받아서 이제는 확 달라질 수 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4선 때도 제가 물론 비교적 좀 작은 정당이긴 했지만 호남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국민의당에서 그 보수 세력과 야합하려는 것을 반대하고 민주평화당을 해서 나왔고 제가 초대 당 대표를 지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지역 현안을 위해서 발로 뛰었고 그리고 또 익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권태용 후보님께 이제 정책 공약 관련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사실 여러 차례 토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도 미륵사지 완전 복원을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바람이죠. 하지만 이게 이제 유네스코에서 복원은 완전하고 상세한 기록에 근거할 때만 수용될 수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원을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안타까운 말씀들을 나눴는데 그리고 저번에 이제 가져오신 자료도 연구 자료거든요. 이게 이제 10년 동안 이후에 또 진행이 될 텐데 그래서 좀 저희들이 제안했던 이게 만약에 복원이 힘들다면 충분히 가치로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빛복원과 이후에 기술이 발전되면 밤에 홀로그램에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저는 완전 복원을 향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론으로 찍은 미륵사의 사진인데요. 아마 시민들도 사실은 너무 황할 겁니다. 그래서 다 보시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전체 모양을 유추할 수 있도록 창조적 복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적어도 3탑, 3금단까지는 복원을 해야 된다. 현재 회랑에 대해서는 완전히 고정을 다 마쳤지 않습니까? 마무리해 주십시오. 상대적으로 토론의 분위기가 차분한 편입니다. 예, 후보자 주도권 토론이었습니다. 이어서 공통질문 3번째 드리겠습니다.
익산시가 환경과 관광에 중점을 둔 친환경 명품 관광도시 조성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백제 문화유산과 왕궁 보석 테마 관광지 사업, 솜리 근대 역사 문화 공간 조성 사업 등을 통해 관광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익산시 친환경 명품 관광도시 활성화, 이름부터가 꽤 복잡합니다.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방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권태홍 후보입니다. 예, 친환경 명품 도시 참 가슴 설레는 용어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륵사지 지금 뭔가 지금 굉장히 허전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핵심 형태는 유치해서 볼 수 있도록 미륵사지를 완전 보관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왕궁리 유적 국도 1호선 앞을 지하화하고 세계 다문화 테마파크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포역과 동일역 그 사이에 만경관과 연계해서 세계 기차 테마파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식품 클러스터 내에 여러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체험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체험, 기술 체험, 문화 체험 등은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현재 미륵사지와 국가식품 클러스터 그리고 춘포역과 동익산역 사이에 세계 기차 테마파크를 연동해서 볼거리, 먹을거리, 느낄거리, 체험거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한병도 후보입니다. 예, 제가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게 정말 오랜만에 우리 익산에 그 명절 때 10만 명이 다녀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뒤에 들어보니까 아무도 머물지 않고 미륵사지와 그 국립박물관만 구경하고 다 떠나셨다고 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는 그분들이 좀 체류하고 좀 거점형 이런 시설들을 만들어서 익산에 머물 수 있도록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좀 시급히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도시로 우리 익산이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 지정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새로운 전략을 짜는데 중요한 어떤 자료가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생태관광 관련된 건 제가 만경강 백리길을 강조를 한 건요. 우리 익산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 중앙정부와 전라북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배숙 후보입니다. 네, 제가 만경강 국가정원 이거를 1호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저를 위한 질문이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만경강은 정말 우리 그 익산의 보배와 같은 천연의 보고입니다. 생태습지 그리고 철새 도래지 그리고 또 천연기념물 희귀동물이 20종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KTX가 수도권하고 접근성이 좋아가지고 저는 많은 관광객들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이 전라북도의 다른 지역과도 좀 연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옥마을 그리고 또 군산의 그 근대문화유산 공간에 셔틀버스를 좀 마련을 해서 뭐 만경강 국가정원 아니면 저 백제 역사유적지구 이렇게 교통할 수 있도록 그 인프라를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통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익산 낭산에는 전국 44개 배출업체에서 유해 폐기물을 일반 폐기물로 둔갑해 매립한 폐석산이 있습니다. 환경부가 뒤늦게 행정 대집행을 통해 국비와 지방비로 이적 처리할 계획인데요. 책임이 있는 전국 18군데 자치단체 중 무려 16곳이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주민들만 침출수 문제 등 생존의 피해를 견뎌내고 있는데요. 후보들께서는 어떤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시간은 1분이고요. 한병도 후보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예, 136억 원의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그 돈은 쓸 수가 없습니다. 18개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을 해야 집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익산과 전주만 예산이 편성이 돼서 예산을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침수수 관련 예산도 전부 고갈이 됐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우리 낭산 폐석산 문제는 해결할 기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산 편성 방식을 좀 바꿔야 되겠다. 우리 익산에서 올리면
환경부하고 우리 익산시가 1대1 매칭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할 때만이 효율성을 가지고 있고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익산은 재정이 열악하니까 어렵겠죠.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제는 우리 낭산 폐석산 문제는 큰 규모이기 때문에 직접 컨트롤 타워가 되어서 많은 예산을 집중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조배숙 후보입니다. 네, 제가 이 문제를 보니까요. 지자체 혼자만으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고 정부가 나서야 됩니다. 정부는 그런데 오염 원인자 책임 원칙 때문에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 건강이 우선이 아닙니까? 정부가 나서고 그다음에 원인을 제공한 그 기업에게 구상권을 행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이 환경재난피해구제 및 복구특별법을 만들어서 국가가 주민 피해가 커지기 전에 우선 폐기물의 처리 그리고 환경을 복구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구상권 범위 확대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 등 그 오염 책임 기업들에게 사후적 책임을 더 강하게 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답변 끝났습니까? 네. 예, 마지막으로 권태홍 후보입니다. 예, 말보다 실천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낭산 폐석산에 한때 하수 슬러지 고형화물을 묻으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정의당의 이정미 의원과 환경부 낭산에 오시도록 해서 주민들과 대책위를 통해서 그걸 막아낸 적이 있습니다. 낭산 문제는 낭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 폐석산 전체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는 행정 대집행법을 바꿔야 됩니다. 현재 폐기물을 투입한 44개 업체가 소재한 18개 지자체에 똑같이 책임을 부과하니까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행정 대집행법을 바꿔서 당해 지자체가 정부와 피해가 있는 그런 지자체가 되어서 정부와 익산이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 대집행법을 바꿔야 되고요. 산지관리법을 바꿔서 폐석산을 다양한 방법으로 대안 개발이 가능하도록 이 주민협의체를 형성해서 이후에 다른 폐석산도 대처를 해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후보들의 토론을 진행하다 보니 어느새 아쉽게도 주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어서 마무리 발언입니다. 발언 시간은 1분이고요. 기조연설의 역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병도 후보자입니다. 예,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오늘이 저희 후보자가 한 마지막 토론회입니다. 어떻게 잘 보셨는지요? 그동안 토론회에서 때로는 뜨겁기도 하고 때로는 치열하기도 하고 고생하신 우리 조배숙 후보님, 권태웅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익산 시민 여러분, 이번 총선은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 익산의 새로운 도약입니다. 심각한 인구 유출 문제, 환경 문제, 비싼 집값 문제,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제 든든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선수를 바꿔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확실한 변화와 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둘째는 집권 후반기 문재인 정부를 지키는 것입니다. 총선에서 패배하면 보수 야당은 탄핵 운운하며 문재인 정부를 흔들 것입니다. 뭉쳐야 합니다. 뭉쳐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정권 재창출로 나아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권태홍 후보 마무리 발언입니다. 예, 위대한 익산 시민 여러분, 정치인은 자질과 정책 능력이 최고로 준비돼야 됩니다. 정치인이 신뢰받고 정치가 혁신되어야 사회가 좋아집니다. 죄송하지만 한병도 후보의 공천은 무책임하고 무원칙한 공천입니다. 대통령에게도 많은 부담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익산 시민들에게도 많은 부담을 주게 될 것입니다. 조배수 후보 중진 역할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치 혁신과 거꾸로입니다. 중진 역할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정치 개혁에 오히려 앞장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세력은 우군 정의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은 정의당을 이끌어갈 저 권태홍 사무총장입니다. 용감한 익산 시민 여러분, 제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정치인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일해야 되고 얼마나 일할 수 있는지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조배숙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토론회 잘 보셨는지요?
16년 전에 익산에 한 그루의 나무가 심겨졌습니다. 잘 자랄까 걱정도 됐지만 익산 시민들 사랑 덕분에 조배숙 나무는 무럭무럭 잘 자랐고 아름드리 나무로 성장했습니다. 도중에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조배숙 나무는 묵묵히 견뎠습니다. 이제 튼실하게 자라서 시민들이 땡볕도 가릴 수 있고 또 열매도 맛볼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었습니다. 어떤 농부도 16년 동안 그 키운 나무를 베어내고 어린 묘목을 갖다 심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공든탑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민생을 챙기라고 제3당을 세워주셨는데 실망스러운 모습 보여드려 정말 송구합니다. 저에게는 익산이 전부입니다. 한 번 더 조배숙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익산시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어떻게 보셨는지요? 법에서 정한 마지막 토론이었는데요. 모쪼록 후보들을 평가하는 데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오늘까지 6번의 토론회를 생중계했는데요. 다시 보고 싶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어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익산시 을 선거구 후보자 합동연설회가 이어집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익산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한 21대 국회의원 선거 익산시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후보자 3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